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뭔가를 결정했는데 누군가 왜요? 하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때 제 상황이 이래서요. 오해하신 거예요. 말하다 보면 어느새 5분이 지나 있고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도 왠지 찜찜한 그 기분. 그거 아세요? 그 찜찜함의 정체가 뭔지. 설명을 많이 할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설명할수록 왜 더 작아 보일까?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수가 적은데 왠지 모르게 무게감 있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말은 많은데 어딘지 가벼워 보이는 분도 있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설명의 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내가 왜 그랬냐면요. 그때 상황이 이래서요. 오해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설명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오히려 더 의심하거나 더 따지려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설명이 많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를 이해해줘라고 허락을 구하는 신호거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60대 이상이 되면 달라져야 해요. 이제는 인생을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유 안 대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한 것, 그게 이유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침묵과 여백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깊이를 느끼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변명하는 어른이 왜 불편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10분짜리 해명이 돌아오는 분. 내가 왜 그랬냐면 그날 날씨가 어떻고 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했고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됐는데.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무시가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 우리 세대가 특히 많이 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억울하면 말해야지.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꼭 설명해라. 침묵하면 인정하는 거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젊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설명이 필요해요.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60대 이후는 달라요. 이미 증명이 끝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증거예요.
자식 키우고 집안 건사하고 숱한 위기를 넘겨온 그 세월이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허락받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변명을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명을 많이 할수록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의심한다고요. 왜냐면요, 뭔가 감추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억울하죠? 열심히 설명했더니 오히려 더 의심받는다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반면에 그냥 네, 제가 그랬어요 하고 담담하게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주변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줘요. 설명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에요. 오늘부터 딱 이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오해받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지나면 느껴집니다. 이 말 한마디가 훨씬 덜 흔들린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세 번째 말 대신 무엇으로 말하는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설명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다르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받으려 하면서 말을 써왔습니다. 근데 60대 이후에는 그 방식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면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빈틈을 찾으려 하거든요.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앞뒤가 맞나, 안 맞나. 말이 많으면 그만큼 검증의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말이 적은 사람은 검증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살아온 결이 말 대신 전부를 말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때 예전 방식이라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때 상황이 이러했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은 계속 이어지고 설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그 말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더라고요. 딱 거기서 끝입니다. 상대가 뭔가 더 물으려 해도 내가 더 보태지 않으면 대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아, 저분이 그때 조용히 밀고 나갔던 분이구나. 말로 설득한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나를 너무 오해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는 바로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해명했을 때 진짜로 오해가 풀린 적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해명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감정만 상하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해는 말로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는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한 대응은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은 두고 내 말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오히려 내 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봐. 뭔가 중요한 얘기겠지. 말에 희소성이 생깁니다. 60대 이후에는 말을 더 아끼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말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남깁니다.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겁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60대 이후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억울한 순간이 있어도,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봅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세요. 더 가고 싶은 곳, 더 하고 싶은 일, 더 보고 싶은 사람, 말 대신 그 선택들로 남은 인생을 채워가세요.